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4월 6일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이 6주 차에 접어들며 국제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붕괴 등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전쟁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오늘 하루의 핵심 뉴스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이란 남서부에서 격추된 미군 조종사가 4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으나 미군 역시 다수의 헬기와 수송기를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14달러를 뚫었고 아시아 각국은 심각한 에너지 대란에 빠졌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K패스 환급률도 최대 83%까지 오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파행이 빚어졌고 2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4월 3일 격추된 미 공군의 F-15E 전투기 승무원이 이란 자그로스 산맥 깊은 곳에서 48시간 만에 미 특수부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작전이라며 환호했는데요. 하지만 작전 과정에서 A-10 공격기 1대가 격추되고 미군 스스로 C-130 수송기 2대와 특수작전 헬기 4대를 폭파시키는 등 막대한 장비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욕설을 섞어가며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해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이미 136m 높이의 대형 교량인 비원 교량을 폭격하며 위협을 현실화한 미국에 맞서 이란 역시 지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 걸프 주변국의 핵심 인프라를 향해 무차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주요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이 가동을 멈췄고 아부다비에서는 요격 파편의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 웹 서비스 서버와 두바이의 오라클 데이터 센터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와 물리적 인프라를 동시에 위협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일 쇼크 수준의 에너지 대란에 아시아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량 인도를 통해 연료를 수입하는 네팔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사상 초유의 주 2일 휴무제를 도입했고 파키스탄은 휘발유 가격을 무려 42% 넘게 폭등시키는 등 각국이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순항 중입니다.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우주선은 발사 25시간 만에 천천히 궤도에 진입해 달의 뒷면을 향해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구에서는 위성 블랙아웃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위성 영상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란과 중동 지역의 위성 이미지 제공을 전면 중단하면서 최첨단 기술이 철저히 전쟁 통제에 묶여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 방어를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친 초과세수 25조 원을 활용해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중 10조 원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쓰여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는 7일 영수회담을 열고 오는 10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유가 여파로 서민교통비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파격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저소득층은 대중교통 요금의 최대 83%를 환급받게 되며 시니어와 청년은 45%, 일반인은 30%까지 환급률이 상승해 신규 이용자가 65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취약계층 20만 가구에는 5만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가 추가 지원되어 치솟는 등유와 가스비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 논란과 검찰 조작 기소 공방이 맞붙은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출석한 쌍방울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가 위헌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38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민주당은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박 검사가 형량 거래와 진술 조작을 유도했다고 맹비난하며 법적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짜깁기 된 불법 녹취라며 야당의 방탄국조를 당장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전국 동시지 방선거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수의 험지인 호남의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전남 광주 통합시장으로 전격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여당의 텃밭에서 감지됩니다. 여론조사 가상대결 결과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2.3%의 지지율로 여당 후보를 15%포인트 넘게 앞질렀고, 부산에서도 야당이 크게 약진하며 고물가와 공천파동에 실망한 민심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의 그늘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은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는 단 한 분기 만에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며, SK하이닉스와 합치면 1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8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26조 원 전쟁 추경의 핵심 재원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비해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에 차량 오부제 강제 도입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총평입니다. 이란 전장에서 전해진 긴박한 미군 구출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예고는 국제유가를 배럴당 114달러 너머로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외부 충격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나는 반도체 실적을 바탕으로 26조 원의 빚 없는 추경을 짜내며 민생 경제의 방파제를 쌓고 있습니다. 벼랑 끝 사법정치적 대립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경제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과 주식 섹터입니다. 끝을 모르는 이란의 미사일 도발로 K방산과 드론 요격 시스템 관련주가 다시금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114달러 돌파에 따른 정유주 강세도 뚜렷합니다. 특히 놀라운 1분기 실적을 거둔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섹터는 시장을 이끌 확실한 대장주 역할을 굳혔습니다. 또한 걸프국가 데이터센터 피격 사태로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이중화 섹터가 강력한 새 테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국내 대응을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와 정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및 속보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